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네요. 거래소가 1930선 안착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5.94포인트 약 0.7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거래소 시장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대신에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거래소 시장 쪽만 보고 있다라는 것, 즉 낙폭과대 종목군들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소를 매수를 하셨네요. 5,59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소를 한번 볼까요? 우선 보게 된다라면, 자, 차트는 상당히 좀 괜찮네요. 상당히 차트는 괜찮고,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러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산업이라든가 오로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무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주가 거래량은 13,000주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즉 매수를 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근데 5,59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의 수익권역이세요. 약간의 수익권역인데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일단 5,400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4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비중이 50%는 조금 크죠? 네,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신고가 정도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 정도가 약 한 6,500원 정도가 좀 되겠죠? 이 자리대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좀 본 거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불쑥 솟아나온 것들이 조금 보이죠.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면 매집성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시세가 튀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해성옵틱스. 매수가 777인데요. 7,770원에 비중 또한 마찬가지로 럭키세븐 70%네요. 근데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해성옵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옵틱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신규 상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자리대죠? 이 자리대 7,800원 정도 대죠? 요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 자리대로 지금 인식을 해주고 있죠. 시초가 자리가 되고요. 요 자리대를 저항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7,1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7,1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 6,000원대 후반권역까지도 중후반권역까지 다시 되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7,100원 정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한 6,700원, 6,8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매수가가 7,770원인데 전고점 자리 때입니다. 만약에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한 8,4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약 한 8,300원 정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매수가 자리대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즉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 그 2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터지면 참 좋겠다. 어느 자리대? 7,780원짜리대 넘어설 때. 그러니까 거래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이네요. 25만 2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LG화학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작은 모습들이에요.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LG화학도 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 많이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지금 이제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가로로 이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놨을 겁니다. 24만 5천원짜리대, 26만원짜리대. 이 자리대가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저항 자리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 단가가 25만 2천원이에요. 25만 2천원이라는 자리는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는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버티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약 한 25만 5천원에서 26만원짜리 때까지 좀 버텨보는 전략 유리하겠다. 그리고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은 있지만 리스크 관리짜리 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권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KMW에. KMW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네. 19,93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요? 네네. 이 KMW를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KMW가 네. 뭐 괜찮다고 그래서 했더만은. 아, 괜찮기 너무 때문에? 고가에서 네. 매수한 것 같아요. 자, 우선 실적을 보게 되면 네네. 2011년도 때는 실적이 적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400억의 흑자, 2013년에는 약 한 5% 정도 증가해서 약 한 430억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이 성장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네. 지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세요? 혹시 그거? 어떤 기업인지는 아세요? 네. 뭐이고, 그거. 자, 일단 지금 이 KMW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요 위에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무선통신 사업을 하고 있고 LED 조명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네네. 나름대로 지금 3G와 4G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수출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내수 섹터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매수 단가가 거의 2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네. 이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잠깐 이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한목포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매수가가 약 2만 원 조금만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2만 1,000원짜리대가 지금 저항자리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만 1,000원짜리대를 일단 저항으로 좀 놓고 보시고, 만약에 이게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2만 5,000원짜리대까지 상승할 여력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 지금은 네. 다른 종목은 안 되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거 말고 다른 한 종목. 아, 그 부분들은 한 종목밖에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 쪽으로 좀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상담이 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크로젤이네요. 43,200원 30%. 오늘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과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크로젠 한번 볼게요. 마크로젠을 좀 보게 되면 마크로젠도 진단 시약, 이 진단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자고요. 전고점 자리대 넘어갔죠. 그 다음 자리대 저항을 받을 때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요거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 그죠? 그럼 추세적으로만 보게 되면 요렇게 추세가 하나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단 말이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 상승에 따른 추세는 이탈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많이 밀리게 되면 주가는 약 한 4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약 한 4만원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자리대는 넘어가는 게 한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 자리대. 그럼 목표가는 약 한 5만원 정도로 좀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로제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도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이 마크로젠의 실적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올해 35억의 영업이익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9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참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마크로젠에 이어서 기아차네요. 기아차 5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30% 정도 되네요. 자, 30% 정도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를 한번 봅시다. 자, 자동차 쪽 섹터는 그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쪽이 가장 걸림돌이 좀 되고 있죠. 중국 쪽에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입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 61선 밑에 놀고 있어요. 근데 기아차는 어때요? 61선 위에 올라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두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요 자리대 약 한 58,000원대에서 59,000원대 요 자리대는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한 5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챙겨주는 전략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말씀드릴게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56,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에스텍 파마예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매수해도 될까요? 해서 네, 매수하세요. 그렇게 하면 매수하실 건가요? 자, 한번 볼게요. 에스텍 파마도 보게 되면 바닥권역을 탈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바닥권역을 탈피를 하고 나서 한 차례 상승해주고 숨구르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61선 자리대 9,400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손재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은 접근은 가능해 보입니다. 9,500원 리스크 관리, 9,500원 리스크 관리하시고 단기적으로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목표가 잡는다면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천당 제약이네요. 삼천당 제약은 5,8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삼천당 제약 볼게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약주들이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인데 5,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5,800원대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고 있던 건데 매수가를 좀 잘못 보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고점 자리대 약 5,400원 정도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 4,750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GS건설이네요. 35,000원 10%. 오늘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GS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제가 그나마 제일 좋게 보는 게 GS건설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기도 빠졌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반등이 나오면서 61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게 보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지금, 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게, 34,75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우선 61선 자리대죠. 약 한 33,000원, 33,500원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약 한 39,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사마네트웍스네요. 1,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사마네트웍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00원에 20%. 이거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어저께 매수를 하셨거나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고점 자리대죠. 뭐 1,8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 투맨쇼에서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요. 나름대로 중국 시장 성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2,000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좀 짧게 1,500원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 왜냐면 요거 깨면은 아마도 1,3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세트리가이네요. 23,0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세트리가이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괜찮았던 종목이었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볼까요? 28,0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자리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고점 자리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자리대에 매물 소화를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하는 시도 24,000원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대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이오링크네요. 11,1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이오링크도 한번 볼게요. 11,150원. 자, 수익 중이시죠? 수익 중이신데 요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12,000원 자리대.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요 박스 권역이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 폭만큼 요렇게 올라가는 건데 요게 일단은 15,000원 정도, 15,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되겠네요. 요 자리대 일단 목표치를 한번 삼아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요 폭에 요만큼 올라갔는데 저점이 나왔었죠. 그러면 요 폭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자, 그렇다면 13,700원 자리대 오늘 고점 나왔네요. 단기 고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물량은 15,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 바텍이에요. 14,7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바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텍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바텍은 지금 14,7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70%를 매수를 하셨어요. 바텍이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좀 실시를 했어요. 구조조정 실시를 하면서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2012년도에 거의 2012년 실적의 70% 이상 4분기 때 나왔거든요. 즉 턴어라운드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마도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17,000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양기전이에요. 9,980원, 81원이에요. 45% 한번 볼게요. 자, 동양기전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너무 비중이 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동양기전 자동차 부품주들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차라리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 말씀을 드리는 게 61선 위에 올라타 있는 주식을 좀 보라고 하는데 계속 빠지는 종목군들만 보신단 말이에요. 제 장담하는데 한동안은 이렇게 빠진 주식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들 하세요. 올라가는 거 부담스럽죠?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만 보세요. 지금 차트 꺾여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 종목 교체합니다. 지금 바로.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고 길게 보시든가. 언제까지? 중국 지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겠네요. 저 같으면.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AP 시스템이네요. 9,63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AP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IT 쪽 이 부품이나 장비 쪽이 상당히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는 반도체 장비 쪽은 괜찮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경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환매를 좀 노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9,300원 정도, 9,300원대 요 자리대까지는 순환매를 한번 노렸다가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일진머티리얼즈네요. 13,050원, 30%. 기다리면 좋은 수익 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일진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를 13,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3,0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 자리대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일진머티리얼즈가 턴어라운드가 좀 올해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16,000원, 17,000원짜리 때까지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14,000원에서 14,500원짜리 때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멘토링 이용권. 자, 1991님 3,000당 제약 상담 받으신 분이죠. 1도링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어제랑 똑같아요. 중소형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주 계속 대형주 막 친저가 그리고 있는 종목군들 보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영어를 쓰게 되면 테크니컬 리바운드 뭐 이런 부분들 반등입니다. 반등. 추세전 아직 멀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중소형주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연회 투자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죠. 이번 주는 조금 일찍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제가 항상 여의도에서 하는데요. 여의도가 아닙니다.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20m 정도만 올라가시면 우측에 4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HMC투자증권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초 강연회 때 지수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낙폭과 대주도 어떻게 매매하는가 그거 설명해 줬거든요. 기가 막히게 맞죠? 요번에도 뭔 얘기할지 궁금하시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